서연아,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이젠 너무 늦었어요. 서연아, 이번 주말 친척 모임에 내가 입고 갈 옷 좀 챙겨놔야겠어. 편한 옷 입으면 안 될까요?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래. 너도 좀 신경 써야지. 오서연은 시어머니 임순자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주방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가 요란했다. 손이 차가웠다. 서연은 결혼한 지 4년째였다. 시댁에서 함께 산 지도 4년째였다. 처음엔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서연아, 설거지 끝났으면 거실 좀 치워. 먼지가 엄청나네. 순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서연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서연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먼지는 보이지 않았다. 어제 청소했다. 하지만 순자가 먼지가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었다. 저녁이 됐다. 남편 최도윤이 퇴근했다. 서연은 저녁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3가지. 도윤아, 주말에 친척 모임 있는 거 알지? 서연이 옷 좀 신경 써서 입혀야 할 것 같아. 지난번에 뭘 입고 왔는지.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고. 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숨을 들이쉬었다. 뭘 입었는데요? 그냥 평범한 옷이었잖아. 근데 너무 평범하면 안 되지.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윤도 대답하지 않았다. 밤이 됐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오늘도 고생했어. 엄마 말은 신경 쓰지 마. 원래 그러시잖아. 서연은 천장을 봤다. 응.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말했다. 서연아,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여자는 밝아야 해. 집안 분위기를 띄워줘야지. 서연은 밥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목이 메었다. 오후가 됐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이었다. 서연은 화면을 봤다. 익숙한 내용이었다. 자기가 하는 일이었다. 서연은 지역상생재단의 사업본부장이었다.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총괄했다. 하지만 시댁에는 말하지 않았다. 작은 회사에서 일 좀 해요라고만 말했다. 왜 숨겼을까? 직함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만약 자기 직함을 알면 순자의 태도가 달라질까? 그렇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쳤다. 숨기는 것도 참는 것도. 저녁에 순자가 말했다. 오늘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 아들 결혼한대. 신부가 대기업 다닌다더라. 부럽더라. 요즘 여자들은 다 일하더라. 우리 서연이도 일 좀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서연이는 그럴 능력이 있나 모르겠어. 서연은 숨을 들이쉬었다. 참았다. 다시 참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봤다. 나는 왜 참고 있을까?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주말이 됐다. 친척 모임 날이었다. 순자가 서연의 옷을 골라줬다. 화려한 원피스였다. 서연 취향이 아니었다. 하지만 입어야 했다. 친척집은 컸다. 사람들이 많았다. 친척들은 자식 자랑, 직장 자랑, 돈 자랑을 했다. 서연이는 뭐해? 한 친척이 물었다. 회사 다녀요. 어떤 회사? 작은 회사예요. 순자가 끼어들었다. 그냥 사무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서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여자 친척들이 주방으로 갔다. 서연도 따라갔다. 서연아,
이거 좀 나르고 저기 설거지 좀 해. 서연은 시키는 대로 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은 조용했다. 순자가 말했다. 오늘 괜찮았지? 사람들이 서연이 옷 예쁘다고 하더라. 내가 골라준 보람이 있네. 서연은 창밖을 봤다. 집에 도착했다. 서연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다. 순자가 말했다. 서연아, 내일 뭐 해? 집에 있으려고요. 그럼 청소 좀 해. 서연은 순자를 똑바로 봤다. 어머니, 저 좀 쉬고 싶어요. 쉬고 싶다고? 넌 맨날 집에 있으면서 뭘 쉬어?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잖아요. 일? 무슨 일을 그렇게 대단하게 해? 서연은 참았다. 제가 하는 일도 중요해요. 순자는 코웃음을 쳤다. 중요하긴. 작은 회사에서 잔심부름하는 게 무슨 중요한 일이야. 서연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도윤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도윤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어머니 말씀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매일 듣는데. 그래도 참아야지. 엄마니까. 서연은 눈물이 났다. 그럼 저는요? 저는 참기만 하면 돼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은 화장실로 갔다. 문을 닫았다. 눈물이 흘렀다. 더 이상 못 참겠어. 다음 날 서연은 회사로 갔다. 지역상생 재단 건물이었다. 본부장님 오셨어요? 비서실장 강현호가 인사했다. 네. 오늘 일정 뭐예요? 오전에 중소상공인 간담회, 오후에 평가회의 있습니다. 서연은 일에 집중했다. 여기서는 달랐다. 서연은 본부장님이었다. 사람들이 존중했다. 오후 회의에서 담당자가 말했다. 전통시장 상생 프로젝트 협력업체로 최도윤 노무사 사무소가 선정됐습니다. 서연은 멈칫했다. 도윤 사무소였다. 이럴 수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순자가 거실에 있었다. 서연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생각이 많았다. 도윤 사무소와 협력하게 됐어. 어떡하지? 고민이 깊어졌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일 수도 있었다. 이제 숨길 수 없겠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다음 날 서연은 문화센터로 갔다. 매주 가는 곳이었다. 박미경이 반겼다. 서연아, 왔어? 오늘 표정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좀 그래요. 집에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은 손을 잡았다. 얘기해봐. 들어줄게. 서연은 말하고 싶었다.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고 싶었다. 언니, 저 못 살겠어요. 시어머니가 매일 무례한 말을 해요. 남편은 그냥 참으라고만 하고. 저도 일을 해요. 중요한 일을요. 근데 시댁에서는 몰라요. 제가 숨겼거든요. 왜? 사람을 직함으로 보는지 진짜 사람으로 보는지 알고 싶었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알았어?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네.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미경은 서연을 봤다. 서연아,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잃으면 다 잃는 거야. 내가 계속 참으면 너 자신을 잃어버려. 그럼 남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내 목소리를 찾아. 하고 싶은 말 해. 두려워하지 마.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너는 강한 사람이야. 서연은 울었다. 미경은 서연을 안아줬다. 울어. 다 울고 나면 시원해질 거야. 집으로 돌아왔다. 도윤이 있었다. 도윤 씨,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또 엄마 얘기야? 그냥 넘겨들어. 넘겨들을 수가 없어요. 도윤은 짜증을 냈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뭘 어떻게 해? 서연은 도윤을 똑바로 봤다. 저를 지켜주세요. 지키긴 뭘 지켜. 엄마한테 대들 수는 없잖아. 서연은 눈물이 났다. 그럼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연은 결심했다. 그럼 제가 제 삶으로 갈게요. 도윤은 놀랐다. 뭐? 저 나갈게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요. 서연은 옷장을 열었다. 짐가방을 꺼냈다. 옷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다. 도윤은 당황했다. 잠깐만. 엄마한테 뭐라고 할 건데. 제가 말할게요. 서연은 거실로 나갔다. 어머니, 저 나갈게요. 순자는 일어섰다. 뭐? 어디? 집 나가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요. 순자는 화가 났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순자가 소리쳤다. 나가면 다시는 들어오지 마.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닫고 나왔다. 복도가 조용했다. 손이 떨렸다. 했다. 드디어 했어. 미경에게 연락했다. 언니, 나 집 나왔어. 뭐? 진짜? 응. 지금 갈 곳이 없는데. 우리 집 와. 당장. 미경 집에 도착했다. 미경이 문을 열어줬다. 들어와. 서연은 안으로 들어갔다. 미경은 서연을 안아줬다. 잘했어. 용기 낸 거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내 삶을 살아.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미경 집 소파에서 눈을 떴다. 미경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어났어? 밥 먹자. 식탁에 앉았다. 토스트와 커피였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집부터 구해야죠. 오피스텔이나 작은 아파트요. 돈은 괜찮아? 네. 제 돈 있어요. 서연은 부동산 앱을 열었다. 매물을 검색했다. 오늘 보러 가기로 했다. 첫 번째 오피스텔을 봤다. 깔끔했다. 작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마음에 들어요. 서연은 계약서를 작성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냈다. 열쇠를 받았다. 다음 주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빈 공간이었다. 하지만 자기 공간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서연은 회사로 갔다. 회의가 있었다. 협력 노무사 사무소와 첫 미팅이 다음 주입니다. 담당자가 말했다. 다음 주 도윤과 마주칠 거야. 서연은 생각했다. 준비해야 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짐이 많지 않았다. 미경이 도와줬다. 가구는 어떻게 할 거야? 조금씩 살게요. 밤이 됐다. 서연은 혼자 남았다. 조용했다. 하지만 평화로웠다. 이제 내 공간이야.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은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서연은 답장했다. 할 얘기 없어요. 며칠 후 도윤에게서 등기우편이 왔다. 협의 이혼 서류였다. 서연은 서류를 읽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조건이 적혀 있었다. 서연은 서류에 서명했다. 도장을 찍었다. 다시 봉투에 넣어 보냈다. 며칠 후 이혼이 성립됐다. 이제 진짜 자유야. 다음 주가 됐다. 전통시장 프로젝트 첫 미팅 날이었다. 서연은 회의실로 갔다. 문이 열렸다. 도윤이 들어왔다. 도윤은 서연을 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최도윤 노무사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지역상생 재단 사업본부장 오서연입니다.
도윤은 눈을 크게 떴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강현우가 회의를 시작했다. 서연은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목표, 예산, 기대 효과. 도윤은 듣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났다. 도윤이 다가왔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서연은 손을 들었다. 여기서는 업무 얘기만 하죠. 개인적인 얘기는 사양합니다. 며칠이 지났다.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회의 때마다 도윤과 마주쳤다. 하지만 서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업무에만 집중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나고 도윤이 다시 다가왔다. 서연아, 잠깐만. 뭔가요?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서연은 도윤을 봤다. 이미 끝났잖아요.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뭐요? 서연은 계속 말했다. 도윤 씨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편견과 무례함 앞에서 저를 혼자 뒀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서연은 손을 뿌리쳤다.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서연은 자리를 떠났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연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만났다. 현장을 방문하고 필요한 지원을 파악했다. 본부장님, 상인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담당 직원이 말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강현우가 서류를 가져왔다. 본부장님, 예산안입니다. 서연은 꼼꼼하게 확인했다. 여기 인건비 부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후에 도윤 사무소와 화상회의가 있었다. 화면에 도윤이 나타났다. 오늘은 상인분들 고용 관련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업무적으로만 대화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이 개인 채팅을 보냈다. 서연아, 잠깐 통화 가능해? 서연은 답장했다. 업무 관련이면 공식 채널로 연락 주세요. 저녁에 미경에게 전화가 왔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문화센터에서 라디오극 동아리 만들려고 하는데. 라디오극이요? 응. 시니어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말에 첫 모임 와봐. 주말이 됐다. 서연은 문화센터로 갔다. 작은 강의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미경이 소개했다. 여기 우리 서연이야. 사람들이 인사했다. 따뜻한 분위기였다. 오늘은 가볍게 대본 읽기 해볼게요. 미경이 대본을 나눠줬다. 서연은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대본을 읽었다. 엄마, 저 이제 제 길을 갈게요. 목소리에 감정을 실었다. 사람들이 박수쳤다. 와, 서연 씨 목소리 좋은데요? 몇 시간 동안 연습했다. 즐거웠다.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월요일이 됐다. 이사장 한기준이 서연을 불렀다. 외삼촌이었다. 서연아, 전통시장 프로젝트 잘 되고 있다면서? 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준은 서연을 봤다. 집은 어떻게 됐어? 이혼했어요. 힘들었겠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기준은 서류를 꺼냈다. 서연아, 혹시 협력사 중에 최도윤 노무사가 내 전남편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서연아, 이건 중요한 문제야.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불이익 주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기준은 서연을 오래 봤다. 믿는다. 하지만 조심해라. 일주일이 지났다. 대규모 평가 회의가 소집됐다. 재단 임원진, 협력사 대표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다. 서연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도윤이 있었다.
도윤 옆에 순자가 앉아 있었다. 서연은 멈칫했다. 왜 여기 있지? 서연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다. 상석이었다. 본부장 자리였다. 회의가 시작됐다. 이사장이 인사말을 했다. 서연이 일어났다. 사업본부 오서연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발표를 시작했다. 차분하고 명확했다. 순자는 서연을 멍하니 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다. 본부장님, 예산 집행률이 높은데 문제 없습니까? 네.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질문들이 이어졌다. 서연은 막힘없이 대답했다. 회의가 끝났다. 순자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순자가 다가왔다. 서연아.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너, 이게 무슨 일이야? 제 직업입니다. 직업? 내가 여기 본부장이라고? 네. 순자는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숨긴 건 아니에요. 말씀 안 드렸을 뿐이에요. 왜 말 안 했어? 사람을 직함으로 보는지 진짜 사람으로 보는지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작은 회사에서 잔심부름한다고 하셨죠. 제 일을 무시하셨어요. 만약 제 직함을 아셨다면 태도가 달라지셨을까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은 가방을 챙겼다. 실례하겠습니다. 서연은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도윤이 따라왔다. 서연아, 잠깐만. 엄마가 충격받으셨어. 그건 어머니 문제예요. 서연은 도윤을 봤다. 도윤 씨, 저를 직함으로 본 적 있었나요? 아니면 사람으로 본 적 있었나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저는 항상 오서연이었어요. 본부장이든 며느리든 아내든. 근데 도윤 씨는 그걸 몰랐죠.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요. 서연은 걸어갔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책상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강현우가 물을 가져왔다. 본부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저녁에 미경에게 전화했다. 언니, 눈물이 났다. 울어. 다 울어. 서연은 한참을 울었다. 언니, 제가 잘한 거 맞죠? 맞아. 넌 정말 잘했어. 며칠이 지났다. 순자는 계속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도윤의 집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도윤이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을 리가 없지. 서연이가 본부장이었다니. 너도 몰랐어? 아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작은 회사에서 잔심부름한다고 했잖아. 능력도 없다고 했고. 순자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창피해 죽겠네. 서연이가 나를 어떻게 봤을까? 무식하고 편견 가득한 시어머니로 봤겠지. 맞잖아. 내가 그랬어. 편견으로 사람을 봤어.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도윤은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울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데. 며칠 후 재단에서 행사가 있었다. 프로젝트 성과 발표회였다. 서연은 무대에 올라 발표했다. 전통시장 상생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인 소득이 평균 20% 증가했고 만족도는 95%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본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성공 비결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람을 중심에 둔 거예요.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사장실로 갔다. 기준이 웃으며 맞았다. 잘했다, 서연아. 이번 프로젝트로
내 능력이 더 인정받았어. 승진 얘기가 나오고 있어. 승진이요? 응. 부이사장 자리야.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제가 부이사장이요? 내 능력이면 충분해. 다음 날 순자는 재단을 찾았다. 로비에서 강현우를 만났다. 실례합니다. 본부장님 계신가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임순자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뵙고 싶어서요. 강현우는 서연에게 전화했다. 본부장님, 임순자 씨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서연은 멈칫했다. 정중히 거절해 주세요. 개인 면담은 받지 않는다고요. 순자는 실망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연하죠. 며칠 후 서연에게 편지가 왔다. 순자가 보낸 것이었다. 서연아, 임순자입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내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어. 편견으로 너를 봤고 무례한 말을 많이 했어. 내 일을 무시했고 내 가치를 몰라봤어. 미안해.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어. 너한테 배웠어. 고마워, 서연아. 그리고 미안해. 서연은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다. 왜 진작 이러지 못했을까?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미경과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다. 언니 순자가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미경은 손을 잡았다. 서연아, 용서는 내 선택이야. 내 생각엔 조건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단순히 사과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변화를 보여줘야 해. 다음 날 서연은 순자에게 답장을 썼다. 어머니, 편지 잘 받았습니다. 사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마세요. 대신 무례했던 말과 태도를 스스로 고치세요.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진짜 사과입니다. 마이너스 서연. 며칠 후 도윤이 회사로 찾아왔다. 서연아, 시간 좀 있어? 5분만요. 엄마가 내 답장 받고 많이 생각하셨어. 엄마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계셔. 문화센터에서 인권 교육 들으시고 동네 모임에서도 말 조심하시고. 서연은 놀랐다. 정말요? 응. 처음 보는 모습이야. 진심으로 변하려고 하셔. 나도 변하고 있어. 사무소에서 무례한 분위기 있었거든. 이제는 바로잡으려고 해. 그건 도윤 씨 선택이에요. 나 정말 후회해.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 도윤 씨,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해요. 미래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끝났어요.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저는 이제 제 길을 가요. 도윤 씨도 도윤 씨 길을 가세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 그게 진짜 사과예요. 몇 주가 지났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서연은 부이사장으로 승진했다. 승진 축하 파티가 열렸다. 부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미경도 왔다. 서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내 공간, 내 삶. 휴대폰이 울렸다. 순자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서연아, 나야. 순자, 축하한다. 승진 소식 들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말대로 하고 있어.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문화센터에서 공부하고 있어. 서연은 뭉클했다. 그렇군요. 나 아직 부족해. 근데 노력하고 있어. 그거면 됐어요. 고마워, 서연아. 전화를 끊고 서연은 생각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몇 달이 지났다. 서연은 부이사장으로서 일했다.
재단 창립 기념 행사가 열렸다. 서연은 무대에 올라 연설했다. 저는 이 재단에서 일하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직함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합니다. 편견이 아니라 진실을 봐야 합니다. 서연은 관객석을 봤다. 미경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저는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행사가 끝나고 미경과 커피를 마셨다. 서연아, 정말 멋졌어. 라디오극 동아리는 어때? 너무 재미있어요. 며칠 후 문화센터로 갔다. 라디오극 녹음이었다. 오늘은 최종 녹음입니다. 미경이 말했다. 서연은 주인공 역할을 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갑니다. 누구의 기대가 아니라 제 꿈을 따라서요.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진심이었다. 녹음이 끝나고 박수가 터졌다. 서연 씨, 정말 좋았어요. 녹음본을 들었다. 자기 목소리가 새로웠다. 당당했다. 이게 나야. 진짜 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지난 시간을 생각했다. 힘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이겨냈다. 나는 강해졌어. 나를 찾았어. 순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연아, 나 오늘 인권교육 수료했어. 축하드려요. 고마워. 내가 준 숙제 열심히 했어. 잘하셨어요. 서연아, 언젠가 너 만날 수 있을까? 서연은 생각했다. 언젠가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요. 그거면 충분해. 기다릴게. 몇 달 후 재단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서연이 올해의 직원상을 받았다. 부이사장 오서연 씨는 탁월한 리더십과 헌신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서연은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함께한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미경과 축하 저녁을 먹었다. 서연아, 정말 자랑스러워. 언니 덕분이에요. 우리 앞으로도 함께하자. 네, 언니. 집으로 돌아와 트로피를 책상에 놓았다. 빛났다. 일기를 썼다. 오늘 상을 받았다. 기뻤다. 하지만 더 기쁜 건 내가 나를 찾았다는 것.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는다. 내 목소리로 산다. 이게 진짜 자유다.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났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행복했다. 진심으로. 끝엔딩 나레이션. 남을 낮추면 내 마음이 먼저 메말라요. 서연은 누굴 무너뜨려 이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세웠습니다. 편견은 사람을 가리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서연은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는 삶, 당당한 삶, 행복한 삶을요.